현대인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계륵들이 존재한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한 집,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럭저럭 다니는 직장, 애정도 식었지만 헤어지기는 애매한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사자성어가 바로 계륵이다. 계륵은 닭의 갈빗대라는 뜻으로 먹자니 별로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상황을 비유한 말이다. 이 말은 중국 삼국지의 조조가 한중 공략을 고민하며 했던 말에서 유래됐다. 조조는 한중을 점령하자니 큰 이득이 없고 포기하자니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까워 계륵이라고 탄식했다고 전해진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김민수 대리는 올해로 입사 7년 차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들어온 이 회사에서 그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사 생활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연봉은 평범했고 업무는 반복적이었으며 승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수는 원래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안정적인 회사에 입사했던 것이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민수는 생각했다. 이 생활이 과연 내가 원하는 건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7년 동안 쌓아온 경력도 있었고 집 대출도 있었으며 결혼을 앞둔 연인도 있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취업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다. 민수에게 이 회사는 정말 계륵 같은 존재였다. 계속 다니자니 답답하고 그만두자니 아까운 상황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는 대학 동창들과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어떤 친구는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창업을 해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또 다른 친구는 대기업으로 이직해서 연봉이 크게 올랐다고 했다. 민수는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7년 전 신입사원 시절에 패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민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계륵 같은 상황에 안주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자신은 아무런 발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기 시작했다. 이 회사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일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과연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일까? 민수는 퇴근 후 카페에 앉아 노트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장단점을 나누어 적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계륵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그동안 미뤄왔던 사진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주말마다 사진 촬영을 나갔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키웠다. 그리고 몇 달 후 작은 광고 회사의 사진 관련 업무에 지원했다. 연봉은 현재보다 낮았지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민수는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연봉이 줄어들어 생활비를 아껴야 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몇 년 후 민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독립했다. 처음에는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사진 전시회를 열기까지 했다. 전시회 오프닝 날 민수는 자신의 작품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만약 그때 계륵 같은 상황에 계속 안주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계륵들이 존재했다. 민수의 친구 정우는 5년째 사귀고 있는 연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었다.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헤어지자니 아까운 시간들이 많았다. 이건 역시 하나의 계륵이었다. 또 다른 친구 영희는 10년 동안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 때문에 고민이었다. 시설은 낡았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월세가 저렴했다. 이사를 가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계속 살자니 불편함이 컸다. 현대인들의 삶은 이런 크고 작은 계륵들로 가득했다. SNS에서 팔로우하고 있지만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읽지 않는 책들로 가득한 서재, 사용하지 않는 앱들로 채워진 스마트폰까지.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계륵을 대하는 지혜를 터득했다. 모든 계륵을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때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계륵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를 갖는 것이었다. 민수는 이제 후배들에게 조언할 때 이렇게 말한다. 인생에서 계륵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라고. 현대사회는 계륵으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의 시간을 소비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미뤄둔다. 소셜미디어에서 의미 없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사들이며 진정하지 않은 관계들을 유지한다. 하지만 계륵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이런 상황들을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때로는 적절히 활용하며 때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수도 있다. 계륵은 단순히 쓸모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의 복잡한 상황들을 표현하는 깊이 있는 개념이다. 버리기도 아깝고 가지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륵 같은 상황에 무작정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민수처럼 때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계륵, 닭의 갈빗대처럼 애매한 존재들. 하지만 이런 애매함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계륵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